So now you're here again, knocking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I'd be better without you inside. It's time to be someone I wanna recognize. The future starts right now. I know one day we'll come back around. The future is now. 오늘 만나신 모델은 기아차가 내놓은 소형 SUV죠. 셀토스인데요. 시장에 먼저 등장한 트랙스, QM3, 티볼리, 코나. 네, 이와 같은 쟁쟁한 상대들을 맞이해서 싸워야 되는 모델인 만큼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특히 시각적인 만족도가 상당한데요. 과연 그런 셀토스가 어떤 매력들을 갖고 있는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기아차 라인업에 SUV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입문형 소형 SUV 스토닉, 상급 소형 SUV인 셀토스도 최근 나왔죠. 이 밖에 하이브리드 소형 SUV 니로, 박스카 형태의 소울, 컴팩트 SUV 스포티지, 중형 SUV 소렌토, 그리고 최근 공개된 모하비까지 총 7가지 모델로 SUV 라인업이 갖춰집니다. 셀토스는 스토닉과 스포티지 중간에 자리하는 모델인데 소형 SUV임에도 상급 모델에 버금가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형 SUV로는 꽤 커 보이죠? 실제로도 동급 모델 대비 큰 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형제 모델인 코나보다 크죠? 길이는 물론 휠베이스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티볼리보다 크며 티볼리 에어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디자인도 귀여운 느낌보다 당당한 이미지를 보여주려 합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이 입체적이죠? 호랑이코 그릴에 다이아몬드 패턴도 넣었습니다. 그릴과 램프가 연결되는 부분에 조명도 있고요. 측면부는 정통 SUV의 실루엣입니다. 안정적이고 길어 보이죠? 대신 휠과 C필러 디자인에 차별점을 뒀습니다. 후면부는 리어 램프를 파고드는 굵은 금속 장식이 특징입니다. 범퍼에는 듀얼 머플러가 보이는데 실제가 아닌 장식으로만 꾸며져 있습니다. 실내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키웠는데요. 수평형 레이아웃으로 넓어 보이게 했습니다. 시각적인 완성도는 높은 편인데 도어 패널이나 대시보드 등 실제 마감된 소재가 조금 저렴한 느낌이라 아쉽네요. 도어 패널의 스피커 커버가 마치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죠? 독특한데 호불호가 갈릴 듯 합니다. 10.25인치의 센터페시아 모니터와 공조장치 패널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하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좋죠? 현대 소나타에 이어 하이패스 카드 삽입구가 오버헤드 콘솔에 자리합니다. 컴바이너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운드 무드램프 등 눈에 띄는 구성도 좋네요. 시트는 통풍과 열선을 지원하며 뒷좌석에도 열선 기능이 있습니다. 헤드룸이나 레그룸 모두 넉넉할 뿐만 아니라 등받이 각도 조절을 비롯해 USB 충전 포트와 송풍구 등도 있어 활용성이 높습니다. 특히 트렁크는 동급에서 가장 넓습니다. 차체가 긴 만큼 활용성에서 이점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잠시 셀토스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엔트리 트림의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시스템과 차선 이탈 경고 및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오토 하이빔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옵션으로 후측방 경고,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이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도 있고요. 셀토스에는 기아차 최초로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물론 많은 기능이 탑재된 만큼 가격도 높아졌습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은 1,900만원대부터 시작되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기능을 담으면 가격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1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입니다. 스포티지는 물론 소렌토까지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죠. 그럼 다양한 기능을 앞세운 기아 셀토스가 높은 가격만큼의 만족감을 전달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아 셀토스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자세 제어 장치를 한번 해제를 해봤고요. D레인지를 중심으로 가끔씩 이 레버를 당겨서 스포츠 모드를 오가면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스포츠 모드인데요. 가속 페달을 밟고 엔진의 최고 힘을 끌어내고 있을 때 사실 코나와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죠. 1.6L 터보 엔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최고 출력은 177마력, 최대 토크 27kgpm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체감적으로 본다면 코나 쪽이 조금 더 이런 역동적인 느낌을 줬었는데 현재의 셀토스 역동적이지 않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주행을 펼쳐나가는 점이 특징인데요. 고속에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보여준 만큼 어떤 일상에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모델이 이제 4륜구동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각 주행 조건에 맞춰서 리어휠 쪽으로 동력을 빼는 것들을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륜구동형 모델이라면 소위 이제 두 바퀴를 굴리는 앞바퀴 굴린 모델이죠. 그 경우라면 뭔가 좀 안정감이 상당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4륜구동 모델이긴 하지만 가속 페달을 놨다가 다시금 밟아서 출력을 끌어낼 때 이때 차체가 어느 쪽으로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는 토크 스티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점들은 사실 이제 다른 모델들, 경쟁사의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한다면 조금의 아쉬움이 되긴 합니다. 때문에 이 셀토스, 특히 이제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더 여유로운 파워를 갖고 있죠. 이 경우라면 4륜구동 모델을 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하지만 이 차를 일상에서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어떤 고연비 이런 것들을 바라보신다면 투휠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이 낫고요. 변속기 최근 현대 기아차 변속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이 변속기를 채용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사실 이 현대 기아차의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조금 이 부드러움을 추구해서 사실 내부에 있는 부속의 내구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부드러운 체결력을 통해서 자동 변속기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인데 현재는 전통적인 그런 듀얼 클러치의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잠깐 속도를 낮춰볼까요? 차가 이렇게 정지해 있다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특히 저속 구간에서 가다서다가 이루어질 때 가속 페달을 조금씩 밟게 되겠죠. 이때마다 말을 탑니다. 물론 수치로 환산한다면 이제 177마리의 말이 이 엔진 속에 들어있긴 한데 적어도 한 마리의 이 마력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아쉽네요.
네, 어쨌든 이 듀얼 클러치가 보여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 변속기가 채용된 다른 모델들 대비 아쉬움이 커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특히 저속을 비롯해서 또한 차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 유턴을 하기 위해서 스티어링 휠을 끝까지 돌리고 가속 페달을 살짝 이렇게 밀어줄 때 울컥거림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마치 이제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어떤 그 마운트를 살짝 때리는 이런 느낌을 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느낌뿐만 아니라 소리도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 기아차 연구원 분들께서 하루빨리 좀 해결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그 듀얼 클러치가 보여주는 아쉬움 자체, 그것은 특성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만 이런 어떤 특정 조건에서 이렇게 뭔가 둔탁한 충격을 만들고 소음을 만든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외에 엔진이 보여주는 출력은 충분히 좋은데요. 특히 이 RPM이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이때 뭐 어떤 그 출력을 통해서 속도를 유지해 나간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문에 일상에서 이 파워를 쉽게 꺼내서 쓸 수 있는 만큼 적어도 가솔린 모델을 택한 그 이유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여기서 기아 셀토스의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8.61초를 가장 좋은 기록으로 마크해 냈습니다. 바로 이제 같은 기록을 갖고 있는 차를 본다면 CVT 변속기를 사용하는 혼다 CR-V 이것과 같은 모습인데 CR-V의 배기량이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 CVT라는 어떤 그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래도 셀토스의 성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파워트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코나와 비교를 해볼까요? 코나 쪽이 이제 약 0.25초 정도 빠른 모습인데 사실 이 정도는 오차 범위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의 컨디션 차이요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이 어떤 그 차량의 중량이라든지 그런 점으로 본다면 셀토스 쪽이 약간 더 무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는 저희가 무게를 측정하지 못했는데요. 현재 이제 장비의 메인터넌스 때문에 한 몇 회 정도는 아마 측정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셀토스가 좀 더 큰 차체를 갖고 있으니까 자연스레 조금 더 무거울 수 있겠죠. 실제 이제 휠베이스만 보더라도 동급에서 가장 긴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장도 그렇고요. 주행 때의 느낌, 앞서 말씀드린 이제 휠베이스가 길어서 그런지 다른 모델보다는 어떤 그 역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도 빠르게 이렇게 함께 돌아주는 다른 차들 대비 뭔가 조금 느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스펜션만 해도 코나와 성향이 아주 다릅니다. 코나는 거의 사실 SUV라고 말하기가 조금 미안할 정도로 핫 해치 같은 성향을 보였었죠.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현대 i30 또한 코나 지상고를 빼고 과연 세팅에서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i30와 같은 경우 또한 벨로스터는 핫해치로 묶어서 어떤 그 성능 지향으로 가도 조금 문제가 없긴 한데 사실 코나는 성능이 매우 좋긴 했지만 어떤 일상용 SUV로 바라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수를 많이 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서스펜션이 그랬죠. 반면 셀토스는 그것과 달리 조금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재처럼 스티어링 휠을 돌렸다 그리고 어떤 미세한 조향을 통한 그런 어떤 차체를 제어하는 측면에 있어서 코나를 능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달리기 측면에서는 분명히 코나가 월등하죠. 이건 누가 해봐도 사실 쉽게 읽어낼 수 있는 것들인데요. 그렇다면 셀토스 코나보다 못한 서자의 쓰레기차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셀토스를 처음 타고 나서 느꼈던 거, 물론
뭐 듀얼 클러치 아쉬움 이런 점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건 향후에 기아차 연구원 분들께서 이제 고쳐 주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승차감이었습니다. 네, 소형 SUV들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짧고 차체 자체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어떤 충격이 들어왔을 때 그 충격을 방어하는 부분에서 일반적인 다른 모델들 대비 아쉬움을 보이는 것이 보통인데요. 반면 셀토스는 충격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잘 걸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차체 강성이라는 것도 어떤 그 충격을 방어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만 서스펜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내고 있는데요. 코나보다는 어떤 그 댐핑의 움직임이 조금 더 여유롭게 움직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승차감에 도움을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셀토스를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핸들링이요? 네, 당연히 코나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핸들링 때문에 소형 SUV를 구입하신다고요? 그럼 셀토스보다도 좋은 차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코나, 트랙스, 심지어는 QM3도 핸들링 측면에서는 셀토스보다 낫거든요. 네, 사실 스티어링 휠 어떤 그 시스템 여기서 주는 느낌을 보자면 뭐 예전 늘 현대가 사용했었던 그 MDPS의 느낌이 묻어납니다. 왜 갑자기 셀토스에서 약간은 좀 이 퇴보한 이런 느낌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그렇고요. 하지만 이 어떤 여유로운 그런 승차감 측면, 적어도 컴포트라는 요소를 들고 셀토스에 접근을 한다면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달리기 위해서 소형 SUV를 사는 바보는 없겠죠. 때문에 저희는 코나보다 셀토스 쪽에 조금 더 많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또한 정숙성 측면으로 놓고 보더라도 가솔린 모델인 만큼 약간의 이점이 있는데요. 자, 한번 수치를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39에서 40dB를 내외하는 정도라면 뭐 가솔린 모델로서 아주 조용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가솔린을 택한 이유 정도는 득하고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솔린 엔진을 채용한 모델 중에서 조금 시끄러운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토요타의 캠리인데, 자, 캠리 것을 한번 볼까요?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 뭐 그래도 캠리 정도 수준은 되는구나, 혹은 캠리보다는 조용하구나, 네, 이런 정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속 80km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이때는 수치가 조금 올라가 있죠. 네, 저희 예상보다 상당히 올라가서 저희도 놀랐는데, 네, 윈드 노이즈가 다소 있는 편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현대 소나타 DN8도 사실 소음 부분에서 어떤 그 윈드 노이즈 부분에서 상당한 좀 실망감을 줬는데, 요즘 그 해당 파트 연구원 분들께서 휴가라도 가신 모양인데,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잡아주면 좋겠네요. 다만 이제 로드 노이즈라고 하죠. 뭐 타이어에서 만들어지는 뭐 패턴 노이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금호의 마제스티 9이라는 프리미엄 컴포트 신 모델이 채용되어 있는데, 저희도 얼마 전에 이 타이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테스트를 해봤지만 타이어 자체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급에서 5위 타이어로 이런 타이어를 세팅했다는 것 자체도 칭찬할 만한 부분이고요. 참고로 가장 고가의 모델에만 기본 장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착해준다는 것이 좋긴 하죠. 또한 트랙스처럼 어떤 제한적인 규격이 아닌 범용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타이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도 장점이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셀토스의 제동 성능도 한번 알아볼까요? 최단거리는 37.95m 정도로 나왔는데, 사실 이제 평균적인 제동 거리는 대략적으로 이제 39m 후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장으로 가더라도 40m대 초반을 마크해내는 만큼 적어도 제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끔 보면 이제 소비자분들 중에서도 한 번 했을 때, 한 번 테스트에서는 짧았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바라보시고 그 이후에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나는 몰라, 나는 못 들었어,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기아 셀토스. 시각적인 만족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싸구려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경쟁 모델과 비춰서 바라본다면 적어도 요 어떤 그 코팅 정도를 통해서 촉감 부분을 조금 높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네, 첫차로 접근하는 소비자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각적인 다른 특히나 이 투톤 모델 같은 경우는 좀 고급스러워 보이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해놨기 때문에 적어도 동급 모델 가운데 현재 가장 고급스러움을 추가한 것이 셀토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각적인 만족감은 분명히 좋네요. 특히 공간에 대한 만족감도 좋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주행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 차만의 어떤 그 현상이 있겠지만 달리다 보니까 이제 머플러가 이게 사실 이게 사람이 빼기 힘든 부분인데 빠져서 덜렁거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제 끼우고 네, 어떤 이런 품질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셀토스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으로 고저차가 있는 노면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리터당 17km 정도를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날씨도 약간 덥고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연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조건을 만난다면 적어도 1, 많게는 한 2km 정도를 1리터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어쨌든 여유로운 힘을 바탕으로 편안한 운전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 듀얼 클러치 변속기 하나가 조금 하자이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종합 평점을 높여 놓은 만큼 적어도 동급 모델 중에 추천할 만한 그런 모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만난 기아 셀토스. 네, 다른 것을 떠나서 적어도 이 차를 탔을 때 상당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급 모델로 갔을 때 그런데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보여주는 어떤 재생 능력, 사실 셀토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급에서 보스를 쓰는 차들이 요즘 많죠. 네, 그들 역시도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내주기 때문에 셀토스의 시스템이 대폭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다른 차에서 보기 힘든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네, 이 계기판의 화려함 역시도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다른 제조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벤치마크를 해주면 좋겠네요. 다만 가격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모델의 가격, 이런 옵션을 다 포함하다 보니 3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소형 SUV인데 말이죠. 사실 이 가격을 가지고는 살 수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적당한 옵션을 갖춘 국산 중형차를 살 수 있는 것도 물론 소렌토까지 접근이 가능하죠. 때문에 사실 이제 기아 스포티지만 하더라도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것은 2,600에서 700만 원대 모델인데요. 사실 이 소형 SUV에다가 3천만 원을 주는 짓은 정말 그런 짓이죠. 네. 때문에 이 어떤 소형을 택했을 때 그런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이상적인 그런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만 추구를 해서 어떤 그 소형차를 택하는 그런 본질을 살리는 분들이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소형 SUV라면 정말 많이 써야 2,500대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으로 갈 거면 상급으로 가시는 게 더 현명하죠. 누가 봐도 소형이고 누가 봐도 상급은 상급이니까요. 어쨌든 기아차가 옵션 이 구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거를 득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도 똑똑한 소비자들이 좋은 선택을 통해서 시장의 판도를 바꿔나가 주시면 좋겠네요. 참, 그리고 스토닉과 비교를 한다면 스토닉 신차를 구입하고자 마음먹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돈을 모으시던지
혹은 중고차를 구입하시더라도 셀토스를 구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초 스토닉 자체는 싼 차를 포장해서 비싸게 받고 있는 것이지 그 가격 자체가 싸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제대로 된 그런 상품군을 택하는 그런 소비자분들이 좀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적어도 본분을 잘 알고 지켜가는 신차죠. 네, 기아 셀토스를 만나봤습니다.